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물체를 잡아서 옮기는 걸 한번 배워볼 건데요. 사실 사도 잘 까먹어서 그냥 제가 보려고 올려놓는 김에 여러분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겸사겸사 해서 설명 조금 붙여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생을 시켜보면 로봇이 구체를 잡아서 옆으로 옮기는 애니메이션인데요. 지금은 구체를 못 잡고 있죠. 이걸 이제 잡아서 이동시키는 걸 이번 시간에 배우는 겁니다. 일단 빠르게 한번 보고 설명은 그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할 건 공을 잡는 프레임을 찾는 건데 한 89프레임 정도 되는 것 같죠. 구체를 선택하고 제약 메뉴로 가서 차일드 오버를 걸어주고요. 타겟은 로봇의 팔 끝부분 정도로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플루언스에 키프레임을 입력해 주고요. 그 다음에 88프레임으로 이동을 해서 인플루언스를 0으로 해주고 키프레임을 넣어줍니다. 잘 되는 것 같죠? 이제 구체를 도와주는 프레임을 찾아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인플루언스에 키프레임을 넣어주고요. 구체의 변환값에도 키프레임을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220프레임으로 이동하고 오브젝트 메뉴에 어플라이로 가서 비주얼 트랜스폼을 눌러줍니다. 다시 변환값에 키프레임을 넣어주고요. 그런 다음 인플루언스를 0으로 내려주고 키프레임을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물체 옮기는 건 끝이 났습니다. 재생을 시켜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제약을 걸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제 지겨운 설명 타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생긴 건 조금 다르지만 똑같은 거고요. 이게 이제 기본 원리를 이해해야만 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단순하고 원초적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럼 일단 처음으로 해야 하는 건 물체를 잡는 프레임을 찾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막대를 잡고 쭉 움직여 보면 대충 45프레임 정도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46프레임에서는 이제 자석이 올라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움직이지 않는 마지막 프레임을 쓰는 게 좋습니다. 여기선 45프레임이 되겠죠. 그럼 이제 제약을 걸어주기 위해서 몽키를 선택하고 오브젝트 제약 메뉴로 이동해서 차일드 오브를 선택해서 걸어줍니다. 그리고 타겟은 당연히 자석이 되어야겠죠. 원숭이 머리를 자석에 붙이는 거니까요. 자, 여기서 잠깐 차일드 오브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검색하면 바로 나오니까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냥 온오프 가능한 페어런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모 객체를 지정해서 착착하고 붙여넣는 건데 얘는 조금 더 디테일한 제한을 걸어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많은 유저들의 애착 기능 중 하나죠. 자, 아무튼 자석을 부모로 지정을 했고 45프레임부터 자석이 끌고 가길 원하니까 45프레임에 놓고 인플루언스 1에 키프레임을 넣어줍니다. 1이 이제 켜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45프레임 이전에는 자석이 영향을 받으면 안 되니까 44프레임에 인플루언스를 0으로 내리고 키프레임을 찍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44프레임까지는 인플루언스가 0이니까 제약이 꺼져 있다가 45프레임부터는 1이 되면서 켜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잡고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크게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죠.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원숭이 머리를 내려놓는 프레임을 찾아줍니다. 대충 보니까 110프레임 정도 되는 것 같죠. 보면 마찬가지로 111프레임에서 자석이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110프레임에서 제약이 풀려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109프레임까지는 제약이 걸려 있어야 한다는 의미겠죠. 잡고 있어야 하니까요. 109프레임으로 이동하고 인플루언스 1에 키프레임을 찍어줍니다. 그리고 원숭이 머리의 변환값을 조절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도 키프레임을 찍어줍니다. 단축키 I키를 이용해도 되는데 저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하겠습니다. 보여드려야 하니까요. 아무튼 다 됐으면 110프레임으로 넘어가서 110프레임에서는 제약을 풀어서 자석을 놓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인플루언스를 0으로 만들어 줘야겠죠. 근데 0으로 내리니까 원숭이 머리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버리는데요.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을 드려보자면, 일단 위치값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있어야 하는데, 보면 여기에 위치값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자석을 선택하고 프레임을 이동시켜서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자석이 이동함에 따라 위치값이 변하는 게 보이시죠? 객체는 이렇게 변환에 대한 데이터 값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원숭이 머리를 선택하고 한번 확인을 해보면 원숭이 머리는 움직여도 변환 값들이 그대로죠. 이건 왜 그러냐면 원숭이 머리가 움직인 게 아니라 자석이 끌고 다닌 거라 변환된 게 없다고 판단을 해서 수치의 변동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전 상황에서 설명을 다시 드리자면 자석이 잡고 있다가 놓아주니까 원숭이 머리는 자기가 원래 있던 위치로 돌아가게 되면서 저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한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사실은 저기가 원래 있던 위치죠.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자석이 놓았을 때 원숭이 머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인플루언스가 1일 때 그 자리에 있었죠. 일단 인플루언스를 1로 올려서 위치를 다시 잡아줍니다. 그리고 현재 원숭이 머리에 변환값을 얻어내면 되겠죠. 그래서 오브젝트 메뉴로 가서 어플라이의 비주얼 트랜스폼을 눌러줍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현재 보여주는 변환 상태를 수치로 적용을 시켜서 넣어주는 건데요. 아무튼 그래서 적용을 하면 위치값이 바뀌었죠. 원숭이 머리가 왼쪽으로 도망갔지만 현재 위치는 이게 맞기 때문에 닥치고 키프레임을 찍어줍니다. 자, 그리고 원숭이 머리가 왜 또 저렇게 되는지 알아야겠죠. 근데 뭐 간단합니다. 원숭이 머리의 원래 시작 위치는 여기죠. 근데 비주얼 트랜스폼으로 수치를 바꿔서 시작 위치가 이곳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만큼 옆으로 간 것뿐입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작을 저기서 했으니까 당연히 저렇게 옮겨진 거죠. 그럼 저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냐? 당연히도 저건 지금 인플루언스가 1이라 자석을 따라서 저만큼 움직였다고 나오는 건데 110프레임에서는 자석이 놓아주는 프레임이라 인플루언스를 0으로 할 거란 말이죠. 0이 되면 당연히 원숭이 머리는 비주얼 트랜스폼으로 바꿔준 위치로 돌아가게 되겠죠. 이제 거기가 시작 위치니까요. 그래서 인플루언스를 0으로 하고 키프레임을 찍어주면 모든 게 끝이 나는 겁니다. 조금 두서없이 진행이 된 것 같아서 후다닥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석이 원숭이를 잡아야 하는 프레임을 찾아줍니다. 원숭이를 선택하고 차일드 오브 제약을 걸어주고 타겟은 자석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인플루언스 1에 키프레임을 찍어주고요. 이제 1프레임 앞으로 가서 인플루언스를 0으로 내리고 키프레임을 찍어주고요. 그리고 이번엔 자석이 놓아줘야 하는 프레임 한 프레임 앞으로 가서 인플루언스 1에 키프레임을 찍어주고 원숭이 머리 변환값에도 키프레임을 찍어줍니다. 이제 한 프레임 뒤로 가서 비주얼 트랜스폼을 적용시켜주고 키프레임을 찍어주고요. 마지막으로 인플루언스를 0으로 내리고 키프레임을 찍어주면 끝입니다. 설명이 좀 개떡 같아서 이해가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자꾸 하다 보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였구나 하는 날이 오게 되고 또 그렇게 깨닫고 난 후에는 응용이란 게 가능해지는 거고요. 이 기술 말고도 뭐 이렇게 하는 건 방법은 많습니다. 순식간에 바꿔치기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근데 이게 이제 제일 보편적으로 쓰이는 방법이라 이걸로 다루게 된 것이고요. 쓰이는 곳은 정말 다양한 것 같은데요. 뭐 야구 배트를 잡거나 야구공을 던질 때도 쓰이고요. 커피잔 같은 걸 들어올릴 때도 쓸 수가 있고요. 단순히 뭐 물체를 잡았다 놨다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온 제약에서도 응용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두시면 손발이 조금 덜 고생하게 되겠죠. 아무튼 이렇게 영상은 마무리하겠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